네, 안녕하십니까. FTMC 송민건입니다. 오늘은 복압 세 번째 영상 Inside Out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복압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좀 복압 전문가로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영상입니다. 그래서 그 앞에 1, 2편을 충분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재생 목록 중에 이 재생 목록으로 복압 끝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. 복압 강의 영상을 계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맨 뒤편에는 DNS 최신 논문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왜 outside in이 아니라 inside out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기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, 애기가 그러니까 배를 빵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죠? 왜 inside out을 해야 되냐? 애기가 그렇게 복압을 배우고 호흡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.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. 그 아이들은 복식 호흡을 하고 성인은 흉식 호흡을, 흉곽 호흡을 하는데 당연히 다른 거 아니냐, 아이와 성인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,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긴 하지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인사이드 아웃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. DNS를 배우지도 않으신 분들이, 특히 한국 사람들 좀 그런 게 좀 있죠. 배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뭐 옆구리로 아랫배로 호흡을 체크해서 복압 전체를 평가한다고 할 수 있냐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한 오해를 이 논문을 통해서 DNS도 설득하고 싶은 거고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이 되게 중요하고 이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. 그 DNS를 한국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무슨 옆구리 뒤에로 체크를 해서 복압을 다 평가하냐, 아랫배로만 복압을 평가해서 평가를 하냐, 그게 어떻게 복압을 평가하는 방법이냐,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논문에서 보면 복압을 체크하는 방법들은 엄청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실제 많고, 무슨 뭐 항문으로, 요도로, 질로, 뭐 여러 방법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항문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서 여기서는 항문으로 하는 방법 첫 번째와 두 번째, DNS 브레스라고 DNS에서 만든 그 DNS에서 체크하는 복압 4군데, 뒷부분 하나 둘, 앞부분 하나 둘, 그래서 총 4개의 센서를 다른 DNS 브레이스를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와 같죠? 이렇게 앞뒤에 그 DNS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에 그 센서를 달아놓은 DNS 브레이스가 있습니다. 그 두 개를 통해서 항문으로 복압을 체크하고 또 DNS 브레이스로 체크를 해서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하는 논문입니다. 네,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의 흡사하다. 그래서 굳이 뭐 이런 외과적으로 아니면 어떤 기구를 삽입해서 복압을 평가하는 거와 그렇게 하지 않고 DNS의 이 DNS 브레이스, 그러니까 그 앞뒤에 있는 총 4개의 포인트만으로도 그 항문으로 삽입해서 보는 복압의 정도와 흡사하게 체크가 된다는, 그러니까 동일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이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. 발살바로도 있고 DNS의 그 복압 훈련 방법이나 복압 방법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발살바로도 했고요, 물러 테크닉으로도 했고, 물러 매뉴버로도 했고, 그래서 총 2개, 그리고 총 3개, DNS의 방법까지 총 3가지 방법, 그리고 또 일반 호흡도 했죠. 그래서 일반 호흡, 발살바, 물러 매뉴버, DNS에서 하는 그 호흡과 복압 훈련 방법들을 통해서 총 4가지를 체크했는데 4개가 다 동일한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. 그쵸? 그러니까 발살바도 그 2개 DNS 브레이스랑 항문으로 했던, 삽입해서 복압을 평가했던 내용들이 다 똑같고 비슷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그렇죠. 이 4개의 포인트만을 평가해서도 우리가 복압을 삽입한, 그러니까 항문으로 삽입해서
그 복압을 체크한 거와 흡사한 정보를 갖고 올 수 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왜 DNS에서 여기를 체크하냐? 원리 자체는 이 정상 아이와 뇌성마비 아이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쪽이 복압이 부족해서 이쪽들을 채워주고 훈련시켜줬던 것들인데, 치료를 했던 건데, 그게 아니라,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, 그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삽입을 하지도 않고 복압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큰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DNS의 그 평가 방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시하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논문에서 이 연구에 제한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긴 하죠. 브레이스를 통해서, 그러니까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,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복압을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DNS도 뭐 더 디테일하게 평가하긴 하지만 그 디테일하게 평가하는 것 외에도 이 4개의 포인트만으로도 복압을 정말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긴 하지만, 제한점은 퀄리티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. 4포인트의 평균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압력에 대해서 평균치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4개가 뭐 여기가 더 튀어나오고 저기가 더 튀어나오고 어떻게 튀어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된다. 그게 너무 제한점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복압을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지만,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복압 전문가와 이 인사이드 아웃을 정확하게 배우시는 게 호흡과 복압을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정말 이 복압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DNS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FTMC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. 인사이드 아웃이 왜 필요한지 애기처럼 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 DNS에서 평가하는 이 4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지 이 논문을 통해서 조금 알아봤고, 논문들이나 이런 결과물들의 제한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를 더 디테일하게 봐줄 수 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. 네, 이상입니다.